Okay, over the 4 days of this week, we have covered the first chapter of mathematical modeling textbook, and some of you have examined the lecture and made the comment on the lectures and the uploaded file to work with. So now I give you a chance to present what you have done for over the last 3-4 days. Who's gonna start first?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인입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에 김경원 조교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예전에 마코프 체인을 배우면서 이제 내용을 실습을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알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발표를 한 적이 없어서 일단은 마코프 체인을 제가 만든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인구 정책에 대한 마코프 체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시내에서 교외로 옮겨가는 인구의 퍼센트를 다음과 같이 두고 교외에서 시내로 나가는 인구의 퍼센트를 다음과 같이 준 다음 스크로버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내에 있는 사람을 1000이라고 두고 이때 단위는 100명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의 제일 처음의 수도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관계식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시내에서 시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움직여 보아도 지금 다음과 같이 어느 일정한 면이 되었을 때 똑같이 지금 똑같은 그 인구의 수로 비율로 지금 된다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예전에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지 않았었는데 이때 지금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경원 조교님께서 엑셀을 이용을 해서 지금 행렬 입력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세이지와 구글 닥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보면은 다음과 같이 먼저 엑셀에서 만들게 된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다음과 같이 행렬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 각 행과 열의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가 존재하면 1,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0이 되게 입력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행렬이 주어졌을 때 숫자가 주어진 거를 확인을 하고 위에 보면 1과 1로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1이 되고 없는 자리에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행렬의 크기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행이 7개가 되기 때문에 7이 되고 열이 4개가 되기 때문에 4가 됩니다. 이거 제가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만든 다음에 여기에 0, 1, 2, 3, 4, 5, 6을 준 다음에 지수순을 해가지고 얘를 상용 로그를 이용을 해서 앞에 있는 자릿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행렬의 크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매트릭스를 친 명령어 다음에 나올 수 있게 입력하였습니다. 그 후에 행렬을 세이지상에서는 일렬로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나열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네, 옆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나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셀을 true를 돌려서 값을 넣어 나열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자수를 쉼표와 숫자를 합친 문자수로 두고 15개가 되고 여기서 필요한 지금 4행까지 4개가 되니까 4개를 쉼표까지 합쳐서 8개로 한 다음에 그 8개를 왼쪽에서부터 8개를 카운트 해가지고 옆에 적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매트릭스 그 명령어 옆에다가 나열할 수 있게 만들어서 세이지에 넣을 수 있는 매트릭스의 그 명령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아무데나 숫자를 쓰더라도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며 빈칸은 0으로 입력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자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던 그런 내용을 시트 2로 넘겨서 보이지 않게 하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트 2에 있는 내용은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일단 보호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시트 1에서 보면은 지금 행렬을 입력을 하는 칸에는 모든 사람들이 수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을 시트 1, 시트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마음대로 그냥 변형 관계하고 하나는 그냥 스탠다드한 수준 정도를 있게 하면 그러면 편하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를 봤을 때 이제 뒤에는 그러니까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을 썼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트 2를 잠궈놓고 시트 1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치기 에러가 나서 네,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오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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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난이 망가지는 어때서 아는 사람은 불편할 게 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 건들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여기에 이름을 시트 2에서 불러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건들지 않는다면 항상 그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는데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불편한 게 있으면 계속 얘기하시면 그럼 고치는 김에 그냥 고쳐서 딱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걸 이용하면서 느낀 거는 거의 모든 명령어가 엑셀과 똑같기 때문에 엑셀에서 실행한 거는 그냥 여기서 이제 매크로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지 않은 거라면 다 실행이 가능하고 함수들도 모든 함수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하고 좀 더 좋게 이용을 할 수 있었고 특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와진 매트릭스 명령어를 복사를 하여서 컨트롤 C를 하여 복사를 하여서 밑에다가 지금 갖다 넣게 되면은 실행을 누르면 아이쿠 삐엔 문자도 상관없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문자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다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넣게 되면은 네, 다음과 같은 행렬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만약에 행렬을 A라고 지정을 해주게 된다면 그냥 A점을 누르고 탭 실행을 한번 누르고 A점 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서 뭐 하나를 해본다고 한다면 디터미넌트를 구하기에는 이게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서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정사각 행렬이 되면서 네. 실행하고 A는 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 실행 누르고 여기서 뭐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은 불러줬나? 디터미넌트
네, 그리고 가로.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저기 올려준 것들이, 자, 여러분들한테 올려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5월 7일, 언제부터였지? 세이젠 엑스, 그렇지, 여기서부터지, 5월 6일, 7일부터 쭉 올려준 것들이, 렉처 노트를 쭉 올려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이걸 보여준 거지. 내가 한 걸 얘기합시다. 작성자로 보면, 자, 그러면 내가 올려준 의견들이 그냥 위에 최근 거부터 그냥 갑시다. 먼저, 여러분들, 페이스북에서, 매스 모델링에 가면은 여러분들 등록 신청하면 등록해줄게요. 그럼 내가 올려놓은 것들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코멘트를 달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활용해서 나갑시다. 이것도, 이망 선생하고 지난번에 중국 학회 할 때 같이 한중 제1회 한국 대한수학회, 중국 수학회 조인트 컨퍼런스 충칭에서 할 때 같이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하던 그런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하니까 이 수학자들이 태어난 그런 실제로 살던 데를 찾아가서 그러면서 직접 거기서 자료도 찾고 얘기거리도 찾고 그리고 사료도 정리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책을 쓰면 어떻겠냐. 그 한 게 벌써 이게 오래전 20년 전부터 처음 내가 교수가 돼서부터 그때도 우리가 얘기하던 건데, 이제 그때 그런 얘기들에다 기인해서 실제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이제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등등 한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 매스 모델링이 이미 이런 것들 올려놓고 여러 개 올려놨어요. 참고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래. 그래서 윤희동 군이 그 자료를 올려놨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고될 자료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봤듯이 오프닝 뉴 탭스. 이게 이제 그 아이디어예요. 임베딩 하는 이게 구글에서 이게 크롬에서가 아니었구나. 어쨌든 뭐 필요하면 크롬에서 하면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설명이 필요하잖아. 강의 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 설명이 필요하고 그 설명에 디테일한 게 필요하면 디테일한 대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컴퓨테이션 하려면 컴퓨테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르고 그러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 책에서 보거나 사갖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웹에서 가능하게, 그것이 다 지금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모델로 지금 이 세이지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있는 자들을 엮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퍼블리시하면, 이 퍼블리시한 주소만 알면 바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렉처 노트가 있으면 렉처 노트에 들어가를 같이 올려줄 수가 있고, 이걸 따로 웹노트로 만들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 하나하나씩 그냥 올려놓아도 설명이 안 되고 그냥 볼록 파일만 그냥 되고, 다른 큰 틀 안에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한다면 이렇게 이 자료 설명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축소도 하고, 이거 학습대 축소도 하고 하니까 보기도 하고, 이걸 본 것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카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PDF 파일을 우리 같은 세이지 명령어들 있잖아. 명령어들, 또 엑셀 명령어들, 그런 거 있잖아. 프로그래밍 명령어들 있잖아. 명령어들 설명해 주지. 설명해 준 걸 내가 프린트아웃해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주거나 그러면 다시 다 타이프 쳐야 되잖아. 또 에러타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걸 검색하면 여기서 검색해서 이 자료를 긁으면은 여기에 명령어들이 있는 걸 다 그대로 카피할 수 있잖아요. 카피를 해가지고 다음 계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실제로 여기다 카피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여기서 배운 내용들을 직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적분을 지금 가리킨다. 미래형 교과서를 만든다. 그럼 미적분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을 수 있지. 필요하면 뭐 역사도 가서 읽어볼 수도 있고, 자료 여기저기 연결시킬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그 미적분에서 배운 거를
적분할 수 있죠.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할 수 있잖아. 그림 그리는 거. 여기 플로팅하면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그 위에서 배운 내용들. 폴리노미알이고. 그치? 그걸 미분할 수도 있고, 적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테일러 시리즈를 구할 수도 있고, 그치?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위에서 배운 내용들, 위에서 가리킨 내용들. 모르면 물어볼 수 있고, 또, 실제로 무슨 동영상 강의를 여기서 들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 그러면 모든 우리가 수학을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다른 플랫폼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굉장히 편하거든. 지금 비슷비슷 있는 자료들을 세이지에서 쭉 실험하면서 연결시켜서 쭉 설명 달고 거기 수식도 다 칠 수 있잖아. 한국말도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면 바로 작업한 것이 그냥 퍼블리시하면 웹페이지가 되잖아. 어디 서버에 다시 올리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지. 에러날 것도 없고. 근데 보는 사람은 이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할 수 있잖아. 그거를 보고 해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해보라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홍지혜 양이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거 이따가 자기가 한 얘기들에 대해서 보면서 자기 이름으로 띄워놓고 자기가 한 것들 다 설명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건 누구가 그래요. 519. 그래요. 이거는 이제 누가 한 했냐면 윤희동 군이 그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작업한 것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준 거였어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렉처 노트들이 있었고 그러고 또 누가 트라이 했었냐면 이게 누가 한 거에 대한 의견이었었나. 어쨌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서는 이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실제로 실험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아이디어와 함께 연결시켜서 작업을 해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을 거리를 주거나 보라고 하는 뭘 주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테크닉을 제시하거나 때로는 새로운 모델을 서로 제시하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 실험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서 더 나은 아이디어는 뭐 없을까 불편한 건 뭔가 하는 것들을 고쳐가자는 소리예요. 그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라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실제로 수업에서 들은 내용들을 또 수업에서 다운받은 내용들을 실습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윤희동 군이 이어서 본인이 한 것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예, 저는 이번에 세이지와 엑셀을 합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는데 그동안은 한글 문서를 이용해서 제가 한 내용이나 이용법을 올려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구글 워드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보았습니다. 세이지와 엑셀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 안드로이드면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아이디를 그대로 이용하면 구글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구글 독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버에 들어가신 후 구글 드라이버에 들어가시면 여기 만들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스프레드시트를 클릭하시면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시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유라는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사용한 것을 웹에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공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주소를 주어도 상대편이 볼 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웹의 공개와 모든 사용자가 수정 가동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소를 복사하여 이용하시면은 세이지에다가 엑셀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점이 발견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그 문서에 접속을 하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칠 수도 있고 그 문서를 더 이렇게 작업을 하면 구글 덕스와 세이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예를 지금 하나 보면은 제가 엑셀을 이용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행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벡터를 생성하는 명령어를 주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커브 피팅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X축과 Y축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예, 그 행렬을 보시면 행렬로 입력을 하면 m이 여기 앞에 다 1이 되어 있는 행렬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벡터 v는 1, 0, 3으로 되는 벡터 v가 생성이 되는 것을 벡터가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각 복사를 하신 후에 이 빨간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벡터도 복사한 후 붙여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사를 붙여 넣을 수가 있고 실행을 시킨 후에 A의 트랜스포즈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제곱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명령어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 제곱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김경환 교고와 상의를 할 때 뭐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그 세이지가 그 행렬을 입력할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행렬이나 뭐 벡터 같은 자료를 입력할 때는 스프레드시트가 가장 장점을 발휘하는데요. 그 장점과 세이지의 행렬 그 연산이 결합이 되면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이 작업은 간단한 인베이드를 통하여 이 모든 거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 바로 실행을 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잘 이용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자료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 모델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스프레드시트를 세이지하고 연결시켜서 PC에서는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전에 MS 오피스 엑셀에서 했던 일들을 그냥 프로그램에 깔지 않고 어디서라도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지은 양이 검토한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불러와서요? 네, 그냥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은 앞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한 페이지 안에서 지오지브라와 강의노트 지오지브라 그리고 지오지브라 창을 넣어서 위에서 지오지브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실제로 해볼 수도 있고 또 그 밑에는 3차원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이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강의노트와 기호가 다른 점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자료들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저는 이번 주에 그 자료들을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자료들이 이렇게 해서 의견을 보태달라고 했는데 의견을 주신 분은 없었고 제가 이번에 수정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2차원상의 정사형에서 기호를 전에는 이런 기호가 아니었는데 이제 X와 P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괄호에 바로 이렇게 답을 쓸 수 있게 넣어서 만들었고 그 밑에 기호도 교수님의 책과 강의 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수님의 책과 동일한 기호로 모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U와 V로
U를 V상에서의 정사형으로 했었는데 기호를 다 모두 맞춰 X와 P로 바꿨고요. 벡터의 합에서도 더 알아볼 수 있게 U 더하기 V로 표시를 했고 삼각형의 넓이에서도 틀린 표현이 많아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와 같다는 것을 했고 이 같이 좌표도 모두 이런 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좌표를 이런 식으로 바꿨고 앞에 더 알기 쉽게 바꿨습니다. 네. 네. 점을 주면 네. 점들이 찍히고 네. 그 점이 준 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했고 네.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베이스들로부터 폴리노미알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 플로팅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폴리노미알. 네, 네. 그래서 선형열 네. 그래서 수축 팽창도 이렇게 같이 센터도 알아보기 쉽게 바꿨고 밑에는 간단하게 수축 팽창이라는 설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칼랍에 KU 이렇게 스칼랍이라는 표시를 넣어줬고 K는 숫자를 직접 미세한 걸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슬라이더로 역동적이게 할 수도 있게 했고 태극기의 회전도 개와 태극을 회전시키는 변환이라는 설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8가지가 일단 완성이 돼서 이거를 다음 주에까지는 인베딩 시켜서 하나의 페이지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도 이건 만들잖아요. 네. 일단에는 이제 올려놓고 나면 네. 인베딩을 할 때 이것만 바로 그냥 인베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위에다 설명을 달 수도 있고 네. 이게 관련된 책들이 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 교재가 있잖아. 내가 CLA 버전 2를 웹에 올려놨잖아요. 그럼 그 주소를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이게 대한 설명을 거기다 웹 주소를 그냥 주고 그러고서는 제목 주고 웹 주소 주고 그 다음에 인베딩 하는 걸 도구 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따로 쓰지 않아도 충분한 거지. 여차하면 그 웹 주소를까지 인베딩 할 수 있지. 그쵸? 콘텐츠, 우리 오픈코스에 올라와 있는 것들, 그런 그 자료들, 강의 노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그거에 동영상까지 연결시킬 수 있지. 인베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하나를 페이지에서 만들지. 만든 다음에 그걸 퍼블리시 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이 다 제자리에다 들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형 수학을 가리킨다면 그런 환경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닐까? 계산하려고 그러면 바로 이쯤 되면 이게 이해가 되지.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 뭐라는 거. 여기서는 이거 직접 숫자 바꾸면 바뀌고 이거에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숫자 따라 움직이면 다 연동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이해 못하는 애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도 대학생들한테 이거다고 가르칠 때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계산을 다 틀리고 실제로 조금만 터지면 그냥 안 하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오류가 된다는 이유가 전혀 없지. 이게 GR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이게. GR이 매스에 나오는 문제들이야. 어떤 서브젝트에 나오는 문제들.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릴 게 없지, 그거 찍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그치? 네. 오케이, 다음. 이게 다야? 다른 건 없어? 저는 실제로 행렬을 세이지로 계산하기 위해 세이지에 행렬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에서는 행렬을 이와 같이 입력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행과 열이 바뀐다든지 행을 쓰다가 하나를 쓰지 못했는데 어디 행과 어디 열에서 실수를 했는지 눈으로 찾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실행한다면 행렬을 눈에 보기 쉽게 입력을 할 수 있고 또한 바로 복사해서 세이지에 넣어 실행하면 되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적었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 건 좀 실행이 되도록 수정했고. 네. 그 다음. PDF 파일을 세이지에 넣은 내용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책을 보다가 컴퓨터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다가 이곳저곳 봐가며 공부하는 것보다 세이지에 강의 노트를 넣어 여러 개의 창을 열지 않고도 한 페이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이지에 강의 노트를 넣어 강의 노트를 보면서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강의 노트에 써있는 세이지 명령어와 실행 방법 등을 보고 강의 노트 바로 밑 세이지 창에 그 명령어들을 복사, 붙여넣기 실행을 해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부를 하면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 계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면서 그 시간에 더 깊은 이론적인 공부나 학문적 배경, 역사, 관련된 이론 등과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학생들이 학습하고 학생들은 그 한 페이지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학습 속도나 양, 질은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지혜입니다. 일단 그 윤희동 조교분께서 만들어주신 그 PDF 파일을 세이지에 접목시킨 걸 보고 제가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쓸 수 없는 혹은 저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로 메이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저렇게 안 돼서 제가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긴 한데 수학 프로그램의 자체의 PDF 파일을 이렇게 첨부를 하는 것은 좋으나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이지 명령어 단계에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쪼개어서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수학 프로그램의 PDF 파일 첨부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올려주신 것 중에서 이 세이지에서 행렬 입력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행렬 입력기로 만들어서 하신 걸 봤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메이플이나 세이지나 행렬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네. 네, 이렇게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화면에 지금 이게 다 보이는 상황이고 이걸 수정하면 바로바로 여기서 수정이 가능해서 밑에 붙여넣기가 가능한데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본 결과 만약에 새로운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스프레드시트를 삽입을 할 수... 메이플은 원칙 안 하니 메이플 하지 마라. 우리 수학에서는 전혀. 왜냐면 메이플 PC에 깔아서 쓰는 거야. 네, 그랬을 때는 스프레드시트가 삽입은 가능하나 이걸 결국에는 넣어보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뜨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파일을 불러서 넣을 수도 있는데 누르면 엑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가 다 깔려 있어야 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그런 단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이지를 이용해서 한 화면에 넣는 거는 제가 활용을 해서 제 전공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넣은 거는 지금 프로포절 하고 있는 내용이 네, 지금 제가 그 고등수학에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지금 제가 작성해 놓은 게 네. 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가장 간단한 예로 롤 정리를 이용한 민밸류 이거 CRM을 적용시킨 거를 일단 개념을 제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예로 이렇게 여긴 함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사용법과 직관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설명과 함께 이렇게 그래프를 함께 올리고 밑에 증명 자체가 지금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증명을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코멘트를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Q&A에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직 코멘트는 없는 상태고요. 일단 이렇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제가 올려놓은 게 언제 올려놓냐면은 네. 30분 전에 올려놓은 네, 거야. 말씀. 그리고 지금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한 분만 그 과정. 인베이스하는 과정인데. 예. 세이지에서 메이플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 들어가서 예, 메이플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예, 다음과 같이 메이플의 명령어가 잘 이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예, 디스플레이 쪽은 좀 이게 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세이지에서 이제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벡터 형식으로 그때그때 값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면 예. 그 과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하는 것들을 Q&A에 올려서 공유하고 나서
예, 그리고 이제 세이지랑 메이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언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뺀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이 뒤에 있는 값이 SLP라고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메이플은 여기에 점 두 개를 입력을 하면 SLP라는 값이 이거라는 그 정의를 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폴팅 같은 것만 보셔도 처음에 함수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X값의 범위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설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보신 바와 같이 세이지랑 같이 파이썬을 하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솔브 같은 경우에도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솔브를 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쳐주고 x의 값에 대해서 솔브를 하여라라는 그런 명령어고 그 다음에 메이플은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명령어의 차이가 뭐 한두 글자 넘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좀 점을 하나 더 찍는다든가 덜 찍는다든가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이지랑 메이플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았듯이 우리가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공유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들 자기가 한 걸 공유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용 양이 다양하긴 했지만 웰 오가나이즈 돼 있거나 세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진행해 가면서 작은 모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지금 리딩 엣지에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들과 연결시켜서 실제 모델링이 되는 모델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자료들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는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이제 윤희동 군이 수학과 문명, 이 강의한 내용, 전에, EBS에서 나온 내용들을 동영상에서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뉴 윈도우에서, 이것도 다 덕에서만 근데 자네가, 그게 어느 거에서나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었나? 그래.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쉐어하고, 어쨌든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과 실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과의 브릿지를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에즈머치에즈, 그러니까 수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수학적 모델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노력을 합시다. 지금 이론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쪽을 우선으로 하고 구현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은 자기 전공이나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넣는 쪽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올려져 있는 자료들이 적지 않게 있으니까 1장, 2장까지 자료를 올려주시니까 1장, 2장의 모델링 강의들을 듣고 또 보고 하면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또 물어보고 토론하고 그러고 그것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래서 셀렉트돼서 내용들이 리파인돼서 정리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월요일 날은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